자, 이제 보세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LQ 값을 구해서 1보다 크면 기반산업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 도시를 먹여 살리는 산업을 기반산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뭐다? 도시 외부로 재화를 수출하여 외부로부터 화폐 유입을 가져와서 그 나라를, 그 도시를 먹여 살린다. 대표적으로 석유화학 공단이 있겠죠. 맞죠? 석유화학 있겠죠? 그래서 뭐다? 울산이나 아니면 뭐 여수, 여천 이런 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보세요. 입지 계수는 이렇게 구해요. 자, 전전분의 전특, 지전분의 지특. 이거 지지라고 하셔도 돼요. 지지, 전지. 지역의 특정이니까. 지역의 특정이니까. 자, 근데 우리 이거 이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제가 풀어 방법 알려드렸죠? 자, 계산 문제 바로 넘어올게요. 자, 잘 보세요. 전전분의 전지, 지전분의 지지 이렇게 구합니다. 이거 번분수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맨 아래와 맨 위는 곱하고 가운데 거 두 개는 나눠주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이 중에서 전국의 전체는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죠. 맞죠? 전국의 전체, 전국의 합계는 어디 있냐고? 여기 있죠. 위치를 보세요. 위치를. 됐나요? 지역의 지역은, 특정 산업의 지역은 어디 있다? 여기 있죠. 됐어요? 만약에 Y를 물어보면 여기에 있을 거고, B의 X를 물어보면 여기에 있을 거고, B의 Y를 물어보면 여기에 있겠죠. 됐어요, 지금? 자, 그래서 보세요. 전전과 지지는 곱해준다는 거예요. 됐죠? 전전과 지지 말고 곱해준다라는 겁니다. 전전 어디에? 여기에. 지진 어디에? 이 안에 네모에. 됐죠? 지금 모양 잡았죠? 자, 이제 나눠줄 거예요. 나누는 지역의 전체. 전체의 지역. 전체의 지역이라는 것은 합계의 지역이죠. 전체의 지역 어디다? 전체의 특정 산업 어디 있다? 여기 있죠. 됐어요? 전체 전지역 고용자 수의 X산업, 지역 특정 산업 어디 있다? 여기 있죠. 그리고 마지막마다 지역의 전체. 지역의 전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X지역의 전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맞아요? 만약에 B를 물어보면 요거 두 개가 되겠죠. 됐어요, 지금? 맞아요? 모양 잡았어요? 그럼 잘 보세요. 헷갈리면 안 돼요. 항상 모양은 요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모양 어떻게 나온다고? 요런 모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됐죠, 지금? 똑같죠? 그럼 보세요. 전전과 지지는 곱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곱한다. 전지와 지지는 어떻게 해준다? 나눠준다는 겁니다. 나누기, 나누기. 됐죠, 지금? 됐어요? 머릿속 모양 잡아야 돼요. 잡았어요, 모양 지금? 오케이. 자, 이제 지울 거예요. 다 지울 거예요. 잘 보세요. 지울 겁니다. 지우고, 지울 겁니다. 자, 이쪽 오세요. 앞으로 LQ 문제가 나오거든. 저를 찾아오세요. 다 풀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각 지역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A지역 X산업과 A지역 X산업과 요거죠. B지역 Y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하여라 라고 나왔습니다. 됐죠? 자, A지역 X산업이에요. 맞죠? 전전은 지지와 곱하면 되죠. 맞죠? 400 곱하기 100. 됐어요, 지금? 오케이? 모양 잡으셨어요? 그래서 뭐다?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안에 있는 거기 곱하는 거야. 됐죠? 나누기로 넘어갑니다. 나누기. 나누기 어디? 오른쪽 끝에 있는 거 나누고 맨 아래에 있는 거 나누고. 됐나요, 지금? 나누기 얼마? 240. 나누기 얼마? 200 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디 있다? 여기 있네요. 됐어요, 지금? 얼마 나온다? 0.83 나온다. 모양 잡았어요, 지금? 자, 지울게요, 이제. 이쪽 오세요, 이제. 자, 뭐 구할 거냐? 얘 구할 거예요, 얘. 얘만 체크하면 돼요. 됐죠? 전전 어디에? 400. 지지 어디에? 600. 그러면 400 곱하기 60 나누기 오른쪽 끝에 있는 160 나누고
맨 밑에 있는 200으로 나누고 이게 답입니다. 얼마? 0.75. 됐어요? 이거 번분수 구할 필요도 없다니까. 전전과 지지는 곱하고 전지로 나누고 지전으로 나누고. 됐죠? 두 개는 곱하고 두 개는 나누고. 자, 이제 와보세요. 다 풀어드릴게요. 다 풀어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X지역 입지계수에 따른 기반산을 골라라. LQ 값이 뭐보다 1보다 크면 되겠네요. 무슨 지역? X지역. 맞죠? 전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전전 얼마? 540. X지역에 A산업 구하는 거예요. 곱하기 얼마? 30. 됐죠? 나누기 오른쪽 끝에 있는 전지 얼마? 80. 맞죠? 지전 얼마? 320. 됐나요, 지금? 이게 A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쪽 보세요. 540 곱하기 30 나누기 80 나누기 320. 됐죠, 지금? 오케이? 자, 이제 B 구해볼게요, B. 자, B산업입니다. 다른 색깔. 이쪽 오세요. 자, 540 곱하기 얼마? 50. 맞죠? 나누기 90. 나누기 320. 자, X지역 B사업 얼마? 540 곱하기 50 나누기 320 나누기 90. 맞죠? 모양이 감이 와야 돼요. 모양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모양 알고 있으면서 어떤 문제가 나도 풀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신산업. 이쪽 오시죠. 이거 왜 틀려놓은 거야? 540 곱하기 얼마? 60. 맞죠? 나누기 110 나누기 320. 540 곱하기 60 나누기 110 나누기 320. 됐죠? 됐어, 지금? 모양 잡았어요? 자, D산업 540 곱하기 100. 됐죠? 나누기 120 나누기 320. 얼마? 540 곱하기 100 나누기 320 나누기 100. 됐죠? 마지막 540 곱하기 80 나누기 140 나누기 320.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하면 1보다 큰 것은 뭐밖에 안 나온다? D산업밖에 안 나온다. 기반산업 몇 번? 1개였습니다. 됐죠? 다음 몇 번? 2번인 겁니다.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어떻게 나와도 다 이거라니까. 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없네요. 미안해요. 자, 그래서 이쪽 오세요. 정리해 볼게요. 자, 보세요. 입지 계수 문제가 나오거든. 요 모양을 잘 기억하세요. 요 모양을 아시겠죠? 요 모양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나누고 전전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지지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맞죠? 지전 어디에 있다? 여기일 수도 있고. 이게 전지일 수 있어요. 혹은 지전 혹은 전지. 왜냐하면 바꿀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거 5월 할게요. 5월. 전지. 이것도 전지일 수도 있고 5월 지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상관있다, 상관없다. 상관없다. 근데 이거는 혹시나 하는 높아시 말씀드린 건데 전전을 앞에 둘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전이 가장 큰 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가장 큰 수를 먼저 찾으라고. 그게 답이에요. 왜? 전전이 가장 클 수밖에 없어요. 왜? 다 더하고 거니까. 전전이 무조건 커요. 제일 커요, 얘가. 됐죠? 그러니까 제일 큰 수를 찾고 그 다음마다 제일 작은 수를 찾으라고. 이렇게 풀어야 돼요. 됐죠, 지금? 조심하시라고. 둘은 곱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은 상관없다. 뭐다? 나누고. 됐죠? LQ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작년에 되게 어렵게 나와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어렵게 나온 것이 아니라 재작년에 나온 문제가 개수를 많이 구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을 잡아먹을까 봐 다 통과했는데 저의 제자님들은 바로 계산기 꺼내더라고. 이거 푸세요 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540 곱하기 30 나누기 80 나누기 320. A산업 얼마? 이거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이거 안 해도 된다니까. B산업 어떻게 구해요? 540 곱하기 50 나누기 320 나누기 90. 됐죠? 자, 물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540 곱하기 20 나누기 120 나누기 220. 됐죠?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540 곱하기 50 나누기 80 나누기 220. 되죠, 지금? 계산기만 있으면 한 방에 나와요. 자, 마지막 물어볼게요. B산업의 Y지역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540 곱하기 40 나누기
90 나누기 220 끝. 됐죠? 이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전이 무조건 가장 커요. 왜? 다 더하고 다 더한 값이라서. 아시겠죠? 이게 제일 작아요. 얘가 다 더해진 값이라서. 아시겠죠?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수는 곱하고 나머지 두 개 나눠주세요. 끝에 있는 거, 끝에 있는 거. 아시겠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LQ 배우실 때 요 모양 항상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훨씬 더 구하기가 쉽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할게요. 입지 개수였습니다. 자, 입지론입니다. 7명 쓰세요. 7명. 7명 쓰시고 상업, 서비스 5명, 공업, 입지론 몇 명? 2명. 됐죠? 넘어올게요. 자, 중심지입니다. 중심지란 재화의 서비스와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집중되어 있다 체크. 어디에? 배우지에 제공합니다. 배우지는 뭐라고? 제공받는 지역입니다. 저 보세요. 구입 빈도가 높아요. 규모는 작다. 옆에다가 편의점 써요. 편의점. 편의점. 구입 빈도가 낮다. 규모는 크다. 백화점 쓰시면 됩니다. 교수님 저는 백화점을 더 자주 가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세요. 부자예요. 아시겠죠? 편의점을 백화점보다 백화점을 편의점보다 더 자주 가는 사람이 있다면 친하게 지내세요. 아시겠죠? 먹을 거 좀 사주고 가시겠죠? 갈 때 좀 따라가고 가시겠죠? 먹어볼래? 이러면서. 자, 넘어오세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1번 써주세요. 1번. 학자 첫 번째 학자입니다. 크리스탈러. 이름이 이뻐. 뭐다? 중심지 이론.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야, 중심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니? 라고 얘기한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상권이 만들어져야 돼요. 일단 중심지가 버텨야 되겠죠. 한 개 생기고 망하고, 한 개 생기고 망하면 중심지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만들어지려면 처음에 가게를 차리고 이 가게가 버텨져야 되겠죠. 맞죠? 그럼 보세요. 여기 볼게요. 어디에 볼 거냐면 여기 별표. 중심지가 만들어지려면 뭐다? 도달 범위. 요거 재화의 도달 범위예요. 요즘 이렇게 써가지고 바꿔드린 건데 재화의 도달 범위가 뭐보다? 최소 요구치보다 반드시 커야 됩니다. 무엇이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됩니다. 잘 보세요. 내가 80만 원은 있어야 가게를 월세 내고 운영하고 먹고 살아요. 근데 내가 60만 원까지 배달해요. 먹고 살아야 못 먹고 살아요. 못 먹고 살죠. 어디까지 배달해야 돼요? 멀리까지 배달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재화의 도달 범위. 치킨을 더 멀리 배달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제가 늘 얘기하죠. 한강에서 치킨 시켜 드시는 분들 그 치킨이 어디에서 왔는지 보신다면 놀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찾아내. 맞죠? 깜짝 놀랐어요. 다들 찾아오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찾아오는 거지? 하면서 그렇습니다. 학교는 미친 자는 그렇습니다. 그 배달의 민족 오시는 분 이름 뭐라고? 크리스탈러. 됐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는 배달의 민족을 기억해주세요. 아시겠죠? 물어보세요. 이렇게 재화의 도달 거리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됐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가 중개하잖아요. 상가 중개하면 이거 브리핑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배달의 민족 몇 킬로까지 공짜입니까? 1.5kg. 기본값. 그래서 그 1.5kg 이내에 가장 많은 인구의 집중도를 보이는 곳이 굉장히 좋은 상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이대별로 분석해서 상권을 보여줘야 되겠지. 아시겠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재화의 도달 범위 최대한의 범위로서 수요가 없는 곳까지. 아시겠죠? 한강 쪽에 치킨 시키는 거 수요 있다 없다? 수요 굉장히 많다. 내가 아무리 멀어도 배달 간다는 거가 되겠죠. 막 구반포 거의 막 이수역에 가까운데 막 오더라고. 와, 이수역에서 거의 막 한강까지 오더라고요. 맞죠?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거기에서도 이게 물어보고 싶었어, 사실은.
안 바쁘시면 물어보려고 했어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진심으로 좀. 왜냐면 하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왔었을 때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다니까. 참았죠. 와이프가 맨날, 와, 자지 좀 마. 부끄러워 죽겠어. 말하면서. 왜 그래, 그분한테. 그러면서 최대한 보면서 소양이 0이 되는 자마다 재화의 도달 범위입니다. 최소 요구치,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그러니까 우리 동네, 여기 평촌, 여기 호계동 주민들은 우리 가게를 다 와야 되겠지. 맞죠? 가끔 범계동 주민도 오고, 맞죠? 혹은 비싼 동네에서 시켜도 가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소 요구치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치마다 범계동 주민은 다 와라.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기 우성 아파트 주민 우리 가게 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희 동네에도 우성 아파트 있어요. 아세요? 모르는구나. 미안해요. 미안해요. 대화가 안 돼. 최소 요구 범위. 뭐다? 정상 이윤만큼의 범위. 중심지 재화 및 서비스. 중심지에서 배우지로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중심지에서 배우지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 잘 보세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서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를 가집니다.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 인간 정주체계의 분포 원리와 상업입지의 체계를 설명했습니다. 고객의 다목적 구매 행동, 지역 간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걸 체크해 주세요. 됐습니다.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중심지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넘어올게요. 자, 레일리 소멜리에 법칙 2번 쓰시고 2번 쓰시고 여기다가 계산 문제라고 쓰세요. 계산 문제라고 쓰세요. 자, 중심지끼리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 자, 이렇게 쓸게요. 인구 나누기 거리의 제곱. 레일리의 소멜리에 법칙. 밑에 쓸게요. 두 개가 있어가지고. 레일리의 소멜리에 법칙. 뭐다? 인구 나누기 거리의 제곱. 그래서 레일리의 소멜리에 법칙은 뭐다? 두 도시 간의 인구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체크해주세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뭐다? 거리 구하는 거다. 1 플러스 루트 A의 면적분의 B의 면적분의 AB 간의 거리. 옆에다가 A 도시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A 도시는 작은 도시였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구하기가 쉬우니까. 작은 도시분의 큰 도시. A 도시마다 작은 도시. 정리해 주세요. 되셨죠? 자, 그냥 오세요. 그냥 쭉 오세요. 자, 레일리의 소멜리에 법칙입니다. 얘는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서울 가보셨어요? 왜 웃어요? 안 가봤을 수도 있잖아. 서울 가봤어요? 당연히 가봤겠죠? 왜 가봤을까요? 인구가 많으니까. 맞죠? 서울 왜 가봤냐고요? 인구가 많으니까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맞죠? 됐어요, 지금? 인구가 많으면 가요, 안 가요? 가요. 도시가 크면 가요, 안 가요? 가요. 분명히 웃었어요. 안 웃게 해드릴게요. 청송 가봤어요? 영양 가봤어요? 다 가봤어요, 여기 있는 분들? 안 가봤을 수도 있죠? 합천 가봤어요? 행사 때문에 가봤겠다. 밀양 가봤어요? 뭘로 하지? 여천 가봤어요? 연천 말고 여천. 좋다가 하면 무진장 간다. 무주 가봤어요? 가봤다 그러겠죠. 진안 가봤어요? 가봤다. 장수 에이 안 해. 안 가봤을 때가 뭐가 있을까? 다 가봤을 것 같아요. 왠지. 임장 활동을 왜 이렇게 좋아해요?
독도 가봤어요? 잘 못 가봤어요. 독도 못 가봤어요. 독도 못 가봤죠? 됐다. 독도 왜 안 가요? 인구가 없으니까. 이거 힘드네요. 이거 설명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거. 자, 보세요. 소매인력 법칙이라는 것은 그 소매점을 향해서 사람이 간다는 뜻이에요. 인구가 많으면 가요? 네, 가요. 그래서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거리가 멀면 가요, 못 가요? 못 간다. 그래서 반비례하는데 얼만큼? 제곱만큼 반비례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A 도시의 유인력, 사람을 당기는 힘이라는 소리예요. 당기는 힘이라는 소리예요. 그보다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 혹은 인구라고 하셔도 됩니다. 인구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A 도시의 유인력은 어떻게 구한다? A 도시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 면적, B 도시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 면적, 그리고 A 도시 거리의 인구 면적입니다. 이게 요거 A 도시 유인력은 A 도시를 분자에 올리면 됩니다. 됐죠?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우리 여기에 나와 있어요. 또 이렇게 계산 문제 들어있어. 오늘 공교롭게도 진도가 겹쳐. 걱정하지 마세요. 또 풀어드릴 겁니다. 겁먹지 마세요. 자, 됐어. 이건 틀릴 수 없겠지. 자, 컴퍼스의 분기점 모형입니다. 얘네마다 상권의 경계 지점을 구하는 거예요. 됐어. 자,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어요. A 도시 인구는 얼마? 64만 명이에요. B 도시 인구는 얼마? 16만 명이에요. 됐죠? 이 거리가 있는데 A 도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 멀리서부터 오겠죠. 왜? 상권이 크니까. 됐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제2롯데월드 가봤어요? 가봤죠? 가시면은 외국인분들 되게 많죠? 맞죠? 상권이 크니까 어디서부터? 해외에서도 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상권이 클수록 멀리서부터 오고 상권이 작을수록 어디? 가까이에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우린 경계점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요. B 도시로부터의 경계점. B 도시로부터의 경계점. 자, 요 거리 구하는 거죠, 맞죠? 요 거리 구하는 거예요. 됐죠? 자, 볼게요. 1 플러스 루트 얼마? 작은 상권 얼마? 16만 명 분의 64만 명 분의 요거 전체 거리 얼마 볼 거냐면 전체 거리가 30km입니다. 요 기출 문제에 실제로 전체 거리 얼마? 30km. 30km입니다. 요게 B 도시로부터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요 거리. 어디 있다? 요 거리 구하는 거. 됐죠? 그래서보다 B 도시를 어디에? 밑에 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요것도 약분되죠? 요것도 약분되죠? 맞죠? 1 더하기 루트 4 분의 30km. 맞죠? 루트 4라는 것은 4의 2분의 1승이니까는 2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라서 루트 4는 얼마가 된다? 2가 되네요. 맞죠? 1 더하기니까 얼마? 3. 전체 거리 몇 킬로? 30km. 요 거리는 몇 킬로? 10km. 요 문제 나오면 완전 땡큐입니다. 작년에 계산 문제가 쉬웠던 이유가 정보 현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나왔어요. 작년 계산 문제 되게 쉬웠어요. 이런 문제가 어려웠지. 아시겠죠? 봐봐. 쉬웠다니까, 작년에 칠 걸 했다가 이런 문제 어렵다. 그래요? 계산 문제 쉬웠어요. 작년에 칠 걸 이런 문제 어렵어. 그래요? 자, 여보세요. 그럼 몇 킬로? 20km. 됐죠? 사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사람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건 어떻게 구한다고요? 1 플러스 루트 작은 상권분의 큰 상권분의 전체 거리로 구하시면 작은 상권으로부터의 거리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오케이? 네, 정신되겠습니다. 자, 여쭤보세요. 문제 나와 있네. 똑같은 문제. 이 문제를 외우고 있는 거지, 머릿속에서. 됐죠? A시 인구 얼마? 64만 명. B시 인구 얼마? 16만 명. 맞죠? 여기서 A로부터 얼마인지 구하래요. 우리 아까 B로부터 얼마인지 구했죠? 맞죠? 전체 거리 몇 킬로? 30km. 고민할 필요 없죠? 1 플러스 루트 약분 4분의 얼마? 30이니까 여기 10 나오죠? 이 10은 여기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전체 거리가 얼마인데? 30인데
A로부터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몇 킬로가 돼야 되겠어요? 20km가 돼야 되겠죠.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됐죠?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 문제는 바로바로 풀어야 돼요. 이거 공부할 필요도 없다. 공부할 필요는 있다. 근데 뭐다? 계산 알아야 되겠지. 공부는 해야죠. 공식 알아야 풀 거 아니에요. 모르면 이렇게 침만 흘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가? 이러면서. 맞죠? 이제 보세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지금 방금 도시 크기가 몇 배였어요? 4배였죠. 64만과 얼마? 16만이었죠. 맞아요? 저 보세요. 4배니까 1 플러스 2죠. 맞죠? 이게 루트 4니까는 얼마? 1 플러스 2가 되고 3이 되죠. 맞아요? 자, 9배예요. 문제 한번 내볼게요. 9배예요. 자, A 도시가 8만이에요. B 도시가 72만이에요. 8, 9, 72 맞죠? 이렇게 거리 구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 거리는 총 얼마? 32km입니다. 됐죠? 거리를 구하라. 자, 작은 거 구할게요. 작은 거 쉬우니까. 자, A로부터의 거리 구할 거예요. 됐죠? 자, 생각하지 말고 쓰시면 됩니다. 생각을 왜? 1 플러스 루트 8분의 72 맞죠? 8분의 72 이게 뭐다? A로부터의 거리죠. 약분되죠? 얼마? 9 1 더하기 루트 9니까 이게 얼마? 3이죠. 그럼 얼마? 요게 1 더하기 3이니까 얼마 된다? 4가 되죠. 위에 뭐가 오고 전체로 얼마? 32가 오고 32가 오고 32 나누기 4니까 요거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맞죠? 아이고. 왜 안 누르죠? 몇 킬로 된다? 8km가 된다. 됐죠? 이 문제 진짜 한 번에 구해야 돼요. 나머지 요거 만약에 비로부터 물어보면 몇 킬로? 24km. 됐죠? 이 문제는 반드시 한 번에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풀어야 돼. 제가 머릿속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뜻은 이 문제가 되게 쉽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계산 한번 하고 아시겠죠? 말씀을 드립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가장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볼게요. 9배 크면 1 더하기 3이니까 4로 나눈다. 맞죠? 얼마? 8만과 72만. 아까 했죠? 1 플러스 루트 9니까 1 플러스 3이 되고 얼마로? 4로 나눈다라는 얘기. 아시겠죠? 이걸 한번 체크해 주세요. 8만과 72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나오면 기뻐해야지 사실은. 이 문제는 되게 기뻐해야 됩니다. 됐죠? 자, 넘어올게요. 자, 허프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허프의 뭐? 중심지 이론. 잠시만요. 1, 2, 3, 4. 4 맞네요. 허프의 중심지 이론 체크. 아까 우리 이거 체크했나요? 2번, 3번? 잠깐만. 하나만 확인하고 내려올게요. 잠깐만. 레일리의 2번. 여기에 3번. 3번. 3번 주세요. 3번 안 써가지고. 미안합니다. 3번. 3번은 컨버스의 분기점 모양. 3번 하나 써주세요. 세 번째. 네 번째마다 허프의 확률 모형. 허프의 확률 모형. 자, 허프의 중심지론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서울 갔냐라고 물어봤을 때 웃었죠? 도시가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가죠? 멀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근데 잘 보세요. 멀어도 가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오늘 퇴근했더니 남편이 혹은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보,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소. 비행기표를 예약했으니. 예약했어요?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표를 예약하였으니 우리 프랑스 파리에 가서 샤넬 본사 매장에 가서 사러 갑시다. 가요, 안 가요? 가죠. 프랑스 파리까지 8,000km 넘게 떨어지는데 가요? 왜 가요? 왜 가요? 왜 가요? 효용이 있으니까. 맞죠? 잘 보세요. 아까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단순히 거리가 멀면 안 간다 그랬어요. 맞죠? 근데 이거는 옛날 말인 거지. 내가 효용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허프의 확률 모형은 공식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 공식은 똑같은데 얘는 여기에 올라오는 제곱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단순한 제곱이 아니에요. 공간 마찰 계수를 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쪽 가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소매점이 나를 당기는 거죠. 인구, 면적. 크거나 사람이 많으면 가요, 안 가요? 가죠. 멀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인구에는 비례, 거리 제곱은 반 비례합니다. 두 번째, 컨버스의 분기점 모양입니다. 이건 거리 구하는 거죠.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작은 상권분의 큰 상권분의 무슨 거리? 전체 거리가 됩니다. 됐죠? 여기 뭐다? 작은 상권으로부터의 거리가 되겠죠. 됐죠? 세 번째, 허프의 확률 모양입니다. 허프 확률 모양이라는 것은 역시나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공간 마찰 계수입니다. 됐죠? 분의 뭐다? 인구 혹은 면적 나오는 겁니다. 얘는 면적으로 쓸게요. 면적 인구로 쓸게요. 얘는 대부분 면적 나오더라고. 시험 문제. 면적 쓸게요. 그럼 잘 보세요. 외울 필요가 없지. 소매 인력 법칙과 허프 확률 모양은 공식이 똑같죠? 근데 제곱하는 곳에다가만 조심하시라고. 왜? 레일리의 소매 인력은 제곱인데. 맞죠? 허프 확률 모양은 공간 마찰 계수인데 공간 마찰 계수가 대부분 다 1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1로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자, 얘는 사람이 몇 명 가니 그 뜻입니다. 됐죠? 얘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니 그 뜻입니다. 얘는 갈 확률이 얼만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됐어요 지금? 그럼 보세요. 그 프랑스 파리 제가 못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보, 걸어가야 돼.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왜 못 가요? 공간 마찰 계수가 어마어마하니까. 작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을 갑니다. 집 앞 편의점 갑니다. 여보,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했으니 고무장갑을 사러 집 앞 편의점에 갑시다.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안 가죠? 거리 가까운데 왜 안 가요? 가까운데 왜 안 가요? 마찰 계수가 크니까. 맞죠? 등을 붙여서 뛸 수가 없어요. 그죠? 마찰 계수가 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마찰 계수 줄이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업어준대요. 안 가.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남편이 저를 못 업는데요. 처음에 때 업었는데 이제 못 업어서 못 간대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공간 마찰 계수는 잘 보세요. 얘는 거리만 따진 것이 아니라 뭐도 보는 거다. 거리가 아닌 효용이라는 측면도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잘 보세요. 레일리의 소멜리에 법칙은 거리만 보는 거예요. 허프의 확률 모형은 효용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알겠죠?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그 샤넬백은 효용이 크죠? 무조건 가죠? 마찰에서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집 앞에 고무장갑 사러 가면 마찰에서 1억 절대 못 가. 아시죠? 등이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뭐다? 효용까지 고려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공간 마찰 계수였습니다. 됐죠? 요거 3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세요. 우리 여기 문제도 준비했으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자, 넘어올게요. 자, 보세요. 레일리의 도시 단위를 뭘로? 매장으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유인력은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거 중요. 거리는 뭘 따른다? 공간 마찰 계수를 따른다. 그래서 레일리는 도시를 가지고 본 거예요. 도시를 가지고. 크게. 허프는 뭐다? 매장을 가지고 본 거예요. 할인점. 됐죠? 허프 할인점. 자, 보세요.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이렇게 보는 거지. 됐죠?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나는 어디를 갈 것인가? 이 뜻입니다. 됐죠? 자, 넘어올게요. 교통 조건이 좋아요.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요. 뭐다? 전문품점이에요. 마찰 계수가 작다. 됐죠?
최근엔 좀 약간 식었다고 하는데, 우리 옛날에 정동진 많이 갔죠? 많이 갔죠? 그때 혹시 대관령을 넘어서 가본 적 있어요? 가봤어요? 저 최근에, 작년에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 밑으로 안 지나가고 그 영을 넘어갔다 왔었어요. 근데 그 위에 가니까는 휴게소가 많이 없어졌더라고. 일부러 가봤어요. 이것 때문에. 아시겠죠? 마차 휴게소가 어마어마하더라고. 막 가기 싫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올 때는 어디로? 밑으로 딱 타고 온 거죠. 맞죠? 근데 잘 보세요. 최근에 양양이 떴죠, 양양이. 양양이 왜 뜬 거예요? 도로가 뚫리면서 마차 휴게소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올림픽 대교에서 하남에서 바로 양양까지 쏠 수가 있죠. 그래서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교통이 발달하거나 교통조건이 양호해지면 뭐다? 비탈길이 아니라 아스팔트가 깔리면 마차 휴게소가 작아집니다. 샤넬 사러 갑니다. 마차 휴게소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아까 얘기했죠? 수영하러 갑니다. 수영해서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고무장갑 사러 가요.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죽어도 못 가. 맞지? 죽어도 못 가. 아시겠죠? 그래서 고정된 상권을 놓고 경쟁함으로써 제로섬 게임이 된다는 한계입니다. 됐죠? 이 평촌도 맨날 가보면 그거 왜 여기 보면 그 백화점 2개 있잖아요. 그 뭐죠? NC랑 뭐가 있죠? NC랑 뭐였지? 롯데 맞죠? 이거예요. 허프 확률 모형. 누군 NC 가고 누군 롯데 가죠? 맞죠? 그 뜻입니다. 허프 확률 모형.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모든 곳에. 자, 됐습니다. 넬슨의 소매 입지론. 자, 넬슨의 소매 입지론. 넬슨의 소매 입지론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입지하여야 하는가? 제가 늘 얘기하죠. 떡볶이 가게, 떡볶이집. 어디에 입지하면 좋다? 학교 근처에 입지하면 좋다. 아시겠죠? 특히나 이 주거지와 학교 사이에 딱 입지하면 최고 좋아요. 애들 지나가는 곳에. 아시겠죠? 또 엄마의 마음이 또 그렇다고 사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안 사줘요? 맞죠? 먹고 가자는데 먹고 가야지. 됐죠? 그래서 보다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되는가? 주거지와 학교 사이에 입지하여라. 됐죠? 주거지와 어디? 학교 사이에 입지하여라. 대신에 이런 게 있어요. 양립성. 자, 요건 따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 넬슨이 소매 입지론을 설명하면서 8가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자, 이번에 볼게요. 양립성. 보완관계 점포가 함께 들어와 있는 그림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야채 가게 차리고 싶어요. 야채 가게 차리고 싶어요. 그래서 깻잎도 팔고 상추도 팔고 뭐 이렇게 마늘 정도 팔고 싶은데 이거 어느 가게 옆에 입지해야 좋을까요? 고깃집. 맞죠? 고깃집. 맞죠? 고깃집. 요즘에 그거 봐요? 그 식당 가면 그 식당 옆에 카페가 있죠. 이름이 같죠? 맞죠? 그래서 카페 이런 얘기 하죠. 식사를 하시고 영수증을 받아오시면 10% 할인이 됩니다. 둘은 무슨 관계? 보완 관계. 됐죠? 그럼 카페 차리는 거죠. 맞죠? 보완제니까. 그 식당 주인 거죠. 맞죠? 주인이 같죠? 맞죠? 이건 아버님이 하시고 이건 딸이 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아들이 하거나. 다 그런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립성, 고객을 주고받는 현상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경합의 최소화, 고객의 중간이 요건 됐습니다. 쭉 넘어올게요. 자, 기출문제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기출문제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 말고 밑에 가 볼게요. 밑에 거. 다 풀어줄 수 없고 요거는 밑에 가만 볼게요. 밑에 거. 요거 볼게요. 자, 허프의 확률 모형을 활용하여 X지역 주민이 할인점 B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B의 월 추정 매출을 골라라. 자, 범계지역 주민이 롯데마트를 이용할 확률을 구하여라. 다른 법 없죠? NC 가든 롯데 가든. 이마트는 없어요? 있어요? 이마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볼게요. 자, X지역 현재 주민 몇 명? 4,000명. 소비액 얼마? 35만 명. 자, 곱하기 하시면 되겠죠. 4,000명이 한 명당 35만 원씩 쓴대요. 4,000 곱하기 얼마? 35만 원. 얼마 나와요? 14억 나오네요. 맞죠? 공감 차익수 얼마? 2. X지역 주민은 모두 구매자고 반드시 A, B, C에서만 구매한다. 맞죠? 5의 제곱 공간 차익수. 맞죠? 10의 제곱 공간 차익수. 15의 제곱 공간 마찰계수. 됐죠? 우리는 무슨 매장 올립니까? B 매장 올린 거죠. 분해. 무슨 매장? B 매장 올리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대로 계산할게요. 그대로. 흩어지지 마세요. 5의 제곱분의 500 더하기 10의 제곱분의 300 더하기 15의 제곱분의 450 위에 뭐 올린다고? 10의 제곱분의 300 올린다고. 됐죠? 이렇게 하니까 자 볼게요. 5, 25죠? 25 100이죠? 요거 225죠? 됐어요? 약분하면 얼마? 20 더하기 약분하면 얼마? 3 더하기 약분하면 얼마? 2 분의 얼마 나온다? 3 나오네요. 됐죠 지금? 어려운 거 쓴 거 없어요. 그렇죠? 약분했을 뿐이에요. 요거 하면 얼마? 25분의 얼마 나온다? 3 나온다. 맞죠? 곱하기 4씩 하면 되겠네요. 곱하기 4 맞죠? 100분의 얼마? 12 몇 퍼센트? 12%가 갑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비할인점을 이용할 확률 몇 퍼센트? 12%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추정 매출도 구해야 되겠네요. 맞죠? 총 매출 얼마? 14억 곱하기 몇 프로? 12% 얼마 나온다? 1억 6,800만 원 나온다. 됐죠 지금? 이렇게 하나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넘어오세요. 쭉쭉 넘어오세요. 쭉 넘어오세요. 이제 공업 입지로 갑시다. 요 문제 저 준비되어 있어요. 뒤에. 그 뒤에 저 계산 문제 가서 풀게요. 자, 공업 입지론입니다. 몇 명? 2명. 2명. 자, 이건 공장 들어오는 거예요. 공장 들어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 배버. 맞죠? 비읍이죠? 배버. 무슨 이론? 비용 이론. 비용 많이 들어야 좋아요? 적게 들어야 좋아요? 적게 들어야 좋아요. 됐죠? 잘 보세요. 야, 공장이 들어올 때, 공장이 입지할 때 비용이 최소화되는 곳에 입지해 라는 게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그 비용 두 가지가 뭔데요? 수송비와 노동비. 됐죠? 근데 무엇은? 집적이익은 최대가 돼야 된다. 됐죠? 그래서 볼게요. 비용은 최소.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각 요인 최소.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됐죠?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노동비랑 수송비는 최소가 맞는데 무엇은? 집적이익은 최대가 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별표. 되셨나요? 기억만 별표. 무엇을 강조했다? 수송비를 강조했고 수송비랑 임금은 최소 자르시고 집정력은 최대가 돼야 된다. 되셨나요? 자, 디귿 볼게요. 디귿. 등비용 곡선. 같은 비용이에요. 자, 얘는 뭐냐면 기업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기업이 뭐라고? 이사를 가는 거라고. 자, 보세요. 최소 수송비 지점을 잡았는데 기업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입지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가더라도 뭐라고? 수송비가 동일한 지점으로 이사를 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딱 중간 입자라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중심이 어디예요? 아니, 위치적 중심. 대한민국의 위치적 중심이 어디예요? 아니, 이거 서울이잖아. 대한민국의 위치적 중심. 충주, 제천 이쪽이에요. 됐어요? 여기에 뭐가 많은지 아세요? 석유 저장 탱크가 많아요. 기름 탱크가 많아요. 기름 탱크가. 감 잡았죠? 제 지인들 이렇게 그 땡땡 오일에 많이 있거든요. 물어보면 거기 공장이 많대요. 그 왜 그럴까요? 전국으로 기름을 날라야 되니까 중간에 위치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막 이게 제천, 충주 이쪽 지역이 좀 험준하긴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기름 탱크를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대요. 그런 공장들. 왜? 기름은 전국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배송해야 되니까 좋은 입지를 잡는 거죠. 감 잡았죠? 이런 얘기입니다. 신기해요? 학교는 원래 이런 거예요. 됐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자, 그래서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꿨을 때마다 수송비가 동일한 지역. 여기다 노동비가 나오면 안 돼요. 노동비가 나와서 틀린 질문이었어요. 작년에 노동비 나왔어야 노동비 나오면 안 된다. 무조건 뭐만 나와야 된다. 수송비만 나와야 된다. 자, 레시의 최대 수요율은, 자,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입지하라고? 수요가 많은 곳, 시장 확대 가능성이 풍부한 곳에 입지하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주세요. 시장 확대 가능성이 풍부한 곳에 공장이 입지하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체크해주세요. 됐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유아용품을 만드는 공장을 하는 거예요. 맞죠? 유아용품. 여러분들, 신도시 가면 애기 많지 않아요? 맞죠? 세종신도시 이런 데 가면. 저희 동네도 애기가 되게 많아요. 저 요즘에 이제 장가 가가지고 150신도시 살거든요? 애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유아용품 공장을 차린다면 신도시가 만들어질 곳에다가 공장을 차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시겠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레시오의 최대 수요율은 수요가 차별적이라는 전제 조건에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에 입지하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용국대가 체크하시고 공업 입지 선정 읽어볼게요. 자, 마지막이에요. 원료 지향형에다가 요거 안 쓸게요. 시멘트, 통조림, 시멘트, 통조림. 원료 지향형. 시장 지향형은 원액. 원액을 쓰면 안 되겠다. 주류 혹은 음료. 주류 혹은 음료. 자,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시장 지향형. 여러분, 코카콜라 본사 어디 있어요? 수업 들어서 말아야지. 코카콜라 본사 있어요. 미국 애틀란타에 있죠. 애틀란타 놀러 가시면 거기 코카콜라 본사 가시고 그 옆에 그 MBC라는 그 MBC 맞나? 그 미국 되게 유명한 방송국 있어요. 거기 두 구경을 가요. 그러면 애틀란타에서 코카콜라 원액이 한국으로 날아오죠. 원액만 날아와요. 날아와가지고 세 곳으로 나뉘어집니다. 어디로? 하나는 여주로, 하나는 양산으로, 하나는 광주로. 맞죠? 그래서 그 원액에다가 탄산가스와 음료를 채워가지고 병입한다 그래요. 병입해서 팔리는 거예요. 맞죠? 그럼 보세요. 원료 중량은 적죠. 원액만 오죠? 그걸 뭐다? 병입해서 중량이 늘어납니다. 시장 지향형. 됐죠? 오늘 가시다가 코카콜라를 사시거든. 한번 병소리 보세요. 보시면 나와 있어요. 경기도 여주공장, 경남 양산공장, 광주광역시 어디 주소가 기억이 안 난다. 광주광역시 뭐였는데 그 세 곳이더라고. 원래 두 곳이 한 곳 늘어났더라고요. 개론 쌤이 약간 글자 중독이 있어가지고 글자 있으면 다 읽어봅니다. 자, 됐죠? 자, 보편을 넣습니다. 대표적으로 물 씁니다. 물. 됐죠? 물 씁니다. 물. 보편 원료. 됐죠? 자, 원료 지향형입니다. 시멘트. 시멘트 공장 여러분 어디 있어요? 저는 그 친한 지인이 있어서 한 번씩 가요. 시멘트 공장을 가요. 어디 있어요? 오케이, 단양. 영월 제천에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특히나 그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에 그 제천에 되게 가까워요. 가까워서 거기 가보면 시멘트는 무엇을 부셔서 만드는 거예요? 석회석을. 돌 오케이. 자, 통조림 물고기 부시는 거야, 물고기. 이건 물고기, 이건 돌. 오케이. 물고기, 이건 돌. 그래서 끝! 설명 끝. 자, 어떻게 만드냐면, 채석장. 돌을, 갖고 온 채석장에서 컨베이어부터 연결되어 있어요. 채석장까지. 그래서 거기서 돌을 부셔가지고, 석회석을 싣고 와요. 그래서 구워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공정을 거쳐가지고, 그걸 부셔가지고, 시멘트 한 포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돌은 이만했겠죠? 맞죠? 돌 뭘로? 시멘트로 바뀐다. 중량이 늘어나요? 감소해요? 중량이 감소하죠. 원료인 돌이 더 크겠죠? 맞죠? 그 뜻입니다. 자, 요거 볼게요. 통조림 공장.
우리 막 어묵 좋아하고 이런 분들 있죠? 어묵이라고 얘기되겠죠? 그 어묵 공장 어디가 많죠? 부산 쪽이 많죠? 그 어묵 공장 왜 부산이 많은 거예요? 부산이 바닷가니까. 거기에서 재료를 가공을 해서 수출 혹은 배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료가 부패할까봐 국지적으로 존재한다. 뭐다? 석회서. 돌 좀 큰일 나, 이거는. 석회서. 볶음마다 뭐 통조림류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료 지향형은 시멘트와 통조림, 시장 지향형은 주류와 음료 산업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84페이지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시장론 끝냈어요. 시장론 잘 복습하시고 시장론은 후반부에 있는 학자 18명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대로원 학자 몇 명? 7명. 도시공간구조론 학자 몇 명? 4명. 입지론 학자 몇 명? 7명. 입지론 학자 7명 중에서 레일리의 소매인력, 컨버스의 분기점, 허프의 확률 모형 요 3개가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진도는 오늘 시장론까지 끝을 냈고요. 8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저희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드린 자료 있죠? 오늘 공교롭게도 진도가 겹쳐요. 너무 좋아. 이거 컨버스의 분기점, 허프의 확률 모형,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들어있으니까 풀고 가세요.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계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